어떻게 두 분은 토론 어떻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두 분 중에 누구 먼저 얘기해요? 우리 기자님. 네. 우리 PD님이 저를 픽하셨네. 네. 네. 일단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되게 그냥 이렇게 점잖은 토론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의 이제 좀 공방은 좀 왜냐면 이제 경선 시작되기 전에 룰 정하는 문제부터 네, 특히 김동연 지사 쪽에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의 어떤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건 좀 없었다.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점은 좀 의외였는데 전반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내란 극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관련한 기본적인 틀을 국민에게 좀 설명하는 데에 서로 좀 초점을 맞추고 토론에 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조금은 좀 평범해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였다. 네. 점잖은 토론이었다. 점잖은 토론. 네. 어떻게 김한나 위원장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 우리의 싸움이 민주당 내의 비록 경선이어도 민주당 내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후보 모두 이 내란 극복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제 정권을 교체하는데 압도적 정권 교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인재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새로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이 지금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려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 강기우 기자님은? 네. 저는 이제 그 세 후보가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이제 이미지 전략을 가지고 임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서로 뭐 정책이 또 공약이나 이런 데서 충돌하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뭐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네, 후보자 간에 뭔가 열띤 디베이트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맏형으로서 좀 이렇게 다른 후보들을 이렇게 가능한 한 좀 품는 이미지. 네. 그런 이제 뭔가 좀 대인배다운 이미지를 이제 보이는데 조금 주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나 이만큼 공부했어. 그래서 본인의 좀 똑똑함을 조금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이미지 있었던 것 같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그 다음에 경남지사, 뭐 이런 경험에서 나왔던 자신만의 이제 공약들을 좀 이렇게 세일즈 하는데 네.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나름대로 뭐 세 후보들이 저마다의 이제 장점들을 이제 선보이는데 중점을 뒀고,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 후보를 뭐 이렇게 디스를 하지는 않아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 민주당의 경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죠? 네.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또 우리 경선하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보는 게 맛인데 뭐 이래서 아쉬움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좀 경선 을 연출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국민들이 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 그걸로 인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라도 너무 박터지게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나머지 좀 이렇게 지지가 약한 두 후보께서 이 시점에 본인들의 생각을 좀 스무스하게 전달하여 내각에 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길 바라는 그런 좀 러브 레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아직 내란 극복 단계잖아요. 그리고 아직 가담했던 사람들과 또는 내란을 주동자 말고 뭐가 있죠?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란의 뭐라 그러죠? 아직 가담한 사람들 외에도 많은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헌정 수호 세력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다투지 않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는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토론은 네. 괜찮은 전략이었다 민주당에. 다만 토론 마지막에 네. 서로 이제 끝인사 이제 끝에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김동연 지사는 살짝 기울어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듯한 민주당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선 듯한. 룰 네. 기울어진 네.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 주변에서 다 막 대통령 후보 나가지 말아라, 선거 네. 나가지 말아라 뜯어 말렸는데 나는 나왔다. 네. 어대명이 아니라 어차피 어대국이고 나는 뭐 유불리 따지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라고 조금은 이제 네. 마지막에 좀 그런 이제 네. 입장을 좀 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전통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극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제 토로했었던 그 이제 비명계 주자들 이제 그동안에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민주당원들의 이제 워낙 이 비판적인 의식을 인식해서 그런지 그런 쪽에 이제 지금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김경수 그러니까 이게 정면. 저는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제대로 된 정치다라는 생각은 전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 새 후보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저는 그 첫 인사를 각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좀 약간 좀 메모를 하면서 봤었는데 약간의 그 김경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뭘 느꼈냐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경수 후보도 그렇고 그 지금 현재 당면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란 극복, 네. 철저한 그 가담자 처벌, 네, 이런 것들에 좀 그런 그 단어들을 실제로 써가면서 좀 설명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는 기득권 승자 독식, 네. 그리고 경제 운영의 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란 이런 계엄 이런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를 내란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모습은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두지 않는 모습은 좀 두 후보의 차이점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나 이제 그 김동연 지사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내각제 그 개헌에 대한 이제 그 비판적인 좀 우리 당원들의 그 시선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네. 이 어쨌든 대선 이후의 개헌제 필요성은 이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각제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은 뭐 하지는 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네. 예. 그런데 일단 이 김경수 지사 제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좀 비판을 한번 했었는데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형용무순이다. 네? 근데 이 겸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대통령제에 대한 그 비판, 승자독식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겸손한 권력 오늘도 또 강조를 했죠. 오늘 겸손한 권력에 그렇게 김동연 지사가 네. 아니, 김동연 지사가 아니고 그건 이제 김경수 지사가. 예. 그리고 역시 김동연 이분도 마찬가지. 김동연은 직접적으로 이제 승자독식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정치 기득권 제거를 위한 개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내각제라고 한 표현은 안 했지만 약간 내각제를 살짝 연상시키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김경수 지사한테 이제 높이 좀 봤던 거는 첫 번째 발언에서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킬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이제 그 대선 때 우리가 그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의 경선 과정이 너무 치열했고 그리고 그 본선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최악이었죠. 네. 재산 깎아먹는 그런 경선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김경수 지사 스스로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그 대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적극 하겠다는 뜻을 또 네. 내비쳤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예. 맞아요. 처음과 끝 모두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압도적인 지지,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연대에서 확실히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저는 되게 이번 토론에서도 이재명 대표님이 실용주의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도 요즘에 민주당이 우클릭한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쪽에 있을 수도 있고 좌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다. 지금은 우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극우의 자리에 점하게 되었고 경기도 안 좋고 성장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중도 개혁이나 중도 보수 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딱 이 시점의 방향성을 잘 말해준 것 같아서 되게 좀 주의 깊게 봤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저는 좀 되게 깊었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포퓰리즘 감세 경쟁 아니냐. 지금 에너지 하이웨이 AI 정책 말하는데 오히려 과감한 증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어쩌면 되게 실질적일 수도 있고 그래야지 정책이 가지 않는가에 대한 또 뭐 소신 있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책을 떠나서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영업자 얘기까지 같이 연결돼서 이 얘기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일맥상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영업자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국가가 져야 되는 부담을 전 세계는 국가가 다시 어느 정도 쉐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그대로 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 탕감, 이들에 대한 뭐 부담 줄이기가 이 감세 정책의 또 하나의 이렇게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먼저 이 자영업자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고민들. 되게 질문 던지는 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되게 조금 차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이게 좋은 토론을 이끌어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해서 지금 국민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김동연 지사나 우리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탕평을 얘기했는데 우리 김경수 후보는 정치 개혁의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고 그 절대 빈곤을 해결해야 통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좀 다른 차원을 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 김한나 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조금 중요한 좀 쟁점들별로 이제 새 후보의 의견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지금 방금 전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그 우클릭에 대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진정성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좀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네. 정면 돌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서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예,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김경수 지사는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을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앞 초반 설명이 되게 이해를 잘 도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장과 분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그 반대당
국힘당 같은 경우 너무나 성장, 기득권의 얘기만 하다 보니 우리는 이 동전의 양면 성장과 분배를 같이 얘기할 기회를 잃은 채 어쩔 수 없이 복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는 오해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국민공당으로 정권당이 된다면, 정권을 잡는다면 성장과 복지를 정말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네. 이제 이 민주당 우클릭 논란이 있었을 네. 때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굉장히 왜곡되게 언론에 좀 전달이 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그 좀 복원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조건을 걸었어요.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의 네. 위치를 점해야 된다 하면서 조건을 뭘 달았냐면 국민의힘을 사실상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보내버리고 네. 그 자리를 이제 민주당이 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만 보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결코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 근데 오늘 그 네네. 이재명 대표가 근데 다들 뭐 오해하고 예. 이재명 대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들이 극우로 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힘당은 이 보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도 극우적인 정당이었고 그들이 극우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난 것이다라고 맞죠. 사실상 네. 국힘당의 이제 뼈를 좀 때린 거죠. 그래서 결국 국힘당이 그동안에 그 대변한다고 했었던 이 중도 보수층을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대부분 다 나머지 후보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살짝 그 김동연 그다음에 그 이재명 두 후보 간에 조금 긴장이 조금 있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했었던 네. 얘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칼은 네. 죄가 없다. 칼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발언, 마치 칼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검찰 개혁에 조금 더 소극적인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좀 해명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죠. 오히려 김동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도는 운영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이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동연 후보는 아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겠죠? 네. 저는 명태균보다 더 이 정치적 감각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을 갖고 장님무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윤석열에게 칼을 줬기 때문에 장님이 무사에게 칼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시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칼이란 권력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검찰 개혁도 지금 이 현재의 검찰에게 이 칼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기재부 그 개편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제 요거는 김경수 지사가 이제 기재부 그 장관, 이 부총리 주신 김동연 지사가 아무래도 이제 자기 친정 조직이나 다름없으니까 기재부. 네네. 그래서 근데 기재부가 보면 뭐 예산, 그다음에 재정, 모든 걸 다 상황 부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동연 지사가 더 세게 나갔어요. 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그리고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죠. 그렇죠. 좀 더 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네. 김동연 지사는 검찰에 대해서는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획재정부는 해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약간 기획재정부를 이분 입에서 해체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전 예상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맞죠? 아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제일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이제 자기가 기재부 출신이고 그러면 이제 모피아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더 세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진심이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지금 용산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좀 새 후보들 간에 좀 서로 좀 생각들이 약간의 좀 견해차가 차이가 좀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합리적으로 저는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예. 본인이 실제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된 부분에서 가장 진지한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집무실 어디로 갈 것이냐에 네. 대한 고민을 했죠. 당장은 일단 용산을 쓴다. 쓴다. 네. 그 다음에 청와대를 보수하고 들어간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행정수도 네. 를 세종으로 옮기면 그때 세종으로 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최종 종착지. 네, 최종 종착지는 이제 세종으로 가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본인 임기 내에 과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겠냐, 완전 대통령실 이전이 가능하겠냐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진짜.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후보인가요? 김경수 후보는 김동연 지사가 김동연 지금도 가능하다. 네. 당장 세종시로 네. 또 이전이 가능하다. 김경수 후보는 네. 집권 초부터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을 둬라라고 얘기했더니 김동연 후보는 이미 있다. 그 세종시에 네, 그러니까 좀 국무회의장이라든지 그렇죠. 국무회장이 있으니 대통령을 좀 진실해서. 슬림화해서 해라.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요. 네. 네. 뭐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아봐야죠, 그 부분은. 네. 어쨌든 뭐 세 사람 다 네. 세종시로 궁극적으로는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역시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가장 진지한 고민은 이재명 후보가 역시 많이 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그 현실적인 그 고민들을 제대로 얘기했고 제일 설득력이 있긴 있었어요. 예. 제가 지금 그 하나만 더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이재명 후보의 인상적인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엄 같은 어떤 내란, 계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이야기들을 서로 각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좀 특이했습니다. 뭐였냐면 김동연 지사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사면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나아가더라고요. 이번에도 계엄 요건은 있었고, 근데 그걸 어겼다. 윤석열은. 강화한다고 과연 어기지 않을까. 내란 세력들은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제도의 문제일까. 물론 제도의 문제도 있겠죠. 거기서 나아가는 고민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결국은 좋은 제도를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정치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말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요건을 만들어도 그거 그냥 어기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을 중심에 놓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김동연과 그런 김경수의 좀 생각에 좀 더 뭐랄까 좀 더 고민이 깊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선을 좀 생각을 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본인의 오늘 발언들을 본인의 속마음들을 다 있는 그대로 참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던지는 것은 약간 좀 이상적인 아닌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건 바로 이게 이제 현실적인으로 이제 그 제도화되고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중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사이다에서 신중한 행보로 간지는 오래되긴 했는데 오늘 더 특히 더 그리고 이걸 한국의 이제 그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워싱턴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발언이 신중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느낀 게 딱 김동연이 오늘 했던 게 딱 약간 좀 미끼를 던진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첫 번째 통화를 하게 되면 뭘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도 가고, 그리고 평소에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들에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뭐 나올 것 같아서 관심을 가졌는데
딱 이번에 얘기한 거는 신중하게 할 말이다. 바로 말할 수 없다. 워딩은 즉흥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네. 그 얘기를 네. 즉흥적으로 할 얘기여서 그건 신중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정답이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거는 예. 네. 거기서 그래 대통령 진짜 실제로 대통령 된 사람은 저렇게 진짜.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우문현답. 그랬어요, 그렇죠. 네, 진짜. 네, 근데 사실은 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데서는 이재명보다는 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사실상 조금 네. 좀 잘난 체를 하고 싶었죠. 사실. 그래서 자기는 트럼프를 3번이나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는 뭐 터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상호 이익 그런 상호 동맹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자기가 트럼프를 만나면서 내가 제일 잘한다. 여기 있는 네. 3명 중에서 이걸 이제 좀 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김동연 후보에서 나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상 표를 의식해서 잘 꺼내기 못했던 이 증세 문제로 네. 오늘 과감하게 얘기했다는 거, 예, 그 점은 좀 높이 사고 싶어요. 예. 원래 뭐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나 서울대 다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대 얘기를 하지.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에 이게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를 지금 바꿀 정치 지도자 100인에 네. 선정이 돼서 굉장히 큰 화제가 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이 트럼프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이 적들에게 뭔가 이렇게 협상 대상에게 뭔가 노출하기보다는 이 차분하게 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오늘 이 3명의 후보들 모두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진지하게 네. 국민들 당원들한테 선보였던 거고 상대방을 깎아서 자신을 뭐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토론은 아니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지난번에 진짜 사실상 그 대장동 이슈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 다 만들어내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최악의 민주당 그래서 경선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네. 이 김두관 후보가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네. 김두관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다면 이게 약간 좀 오늘처럼 하고는 조금 달리 흘렀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네요. 그 김두관 후보가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직격했던 부분들만 언론에서 부각을 시켜서 제목을 만들고 초반서부터 민주당 친명 반명으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그 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죠? 김두관 후보가 나왔으면 그래서 아마 비명행사면 이런 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들 제목 뽑기가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했던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 민주당 그 후보들 토론은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추가로 더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댓글 네.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도 네. 좀 참조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